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관세는 위법 이런 판결에 따라서 관세 불확실성이 있죠. 거기다가 국채금리 요동치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됐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 9월 들어서 불안한 요인들이 자꾸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도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이쪽에서 어수선할 때 적군이 확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서방 세계에서 약간은 좀 이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좀 계속 제동에 걸리고 있잖아요. 이런 타이밍에 지금 중국에서는 반미 이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모두 다 결집해 있는데 현재도 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사진만 보더라도 뭔가 예전과는 받아들여진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국내에서도 국회 정기회의가 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되겠죠? 참 9월 증시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 한번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선은 좀 흔들리는데 원전이 다시금 힘을 내고 방산 네.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가던 종목만 계속 보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MLCC, 휴대폰, 그러니까 핸드셋 부품 이쪽도 풀이 소문 없이 오르고 카지노도 신고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종목별로 좀 봐드릴 테니까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죠. 네, 전화부터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이 종목은 없지만요. 새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함께 남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 많이 좀 체감 온도는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오전보다 조금 더 나은 오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의 신바람을 좀 도맡아 드릴 테니까 이 시간 게시판에서도 함께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네. 그러면 추석 체크부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후리지안님, 선자님, 강사님, 영재님, 볼링연습님, 첼리님, 해바라기님 등등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특히요 강사님이 창호 생정앵커님 안녕하세요 하시니까 이 고고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정앵커님? 살아있는 상정앵커의 줄임말인가요? 생자? 날것에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생정, 살아있는 상정. 이렇게 하니까 뭔가 뭐랄까 문화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철리님께서는 2차 전지 다시 떨어져서 재미없는데 랭킹쇼에서 저희가 좀 재미지다고 더 재밌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종목 진단도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죠, 최대한. 네. 자,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영재님, 창호행 옷은 크로마키인가요? 너무 새까맣죠? 제가 이 검은색 옷을 좀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최대한 그 검은색 옷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취향 뭐 어디 가진 않죠. 제가 좀 잘 피해볼게요. 오늘은 다행히도 제가 까만색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게 대비가 되니까 제가 더 새카매 보이는 게 있네요. 아유, 저라도 까마도 아니어서 다행이죠. 그렇죠. 오늘 또 둘이 다 까맸으면은 월요일처럼 아이고. 분위기가 조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님도 오셨는데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태양과 바람님, 행운의 여신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랭킹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방송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에요? 예, 오늘이 우리나라 방송의 날이에요. 국제 주파수 할당 구호를 받는 날이라. 이건 방송도 아니고 약간 그냥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게 지금 목 예. 폴라티 입었다고 지금 와. 그게 어쩐지 스티브 잡스 룩이다. 여러분 앞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당 네. PD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성하는 거 계속해도 괜찮겠냐 하길래 뭐 이미 많이 했는데 그냥 하세요 네. 했거든요. 저런 걸 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를 했던 거군요. 이야, 이 랭키쇼가 점점 조롱잔치로 바뀌어가는 분위기. 오늘도 왠지 제 생각에는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저 화면이 또 뜰 것 같네요. 네, 우리 성격 좋은 창호 앵커가 또 그래도 다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이거 어제랑 다른 옷이에요, 방어율님. 저한테 그래요? 관심 가져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마 다른 앵커가 입었을 수도 있는데 저 옷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색깔은 예. 비슷하고 디테일이 조금 다른 옷들이 꽤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방송을 해서 다행이지 네. 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외박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어제랑 어머. 똑같은 옷 입은 거야? 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제로 가볼게요. 예, 자, 방송의 날. 방송의 날 키워드로 해서 오늘 주제를 미디어, 매체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주제 띄워주시죠. 오늘의 질문은요. 가장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매체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기준입니다. 최근에 2022년부터 24년까지를 묶어서 설문조사를 했던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여론 영향력이 큰 매체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종이신문, 네. TV방송, 그리고 소셜미디어 있는데 근래에 사실 정치권 내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튜브를 비롯한 SNS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이 체감된다. 정치인들은 또 이런 얘기들, 소셜미디어 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10년, 20년 전과도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죠. 예전이었으면요.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TV방송과 신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신문 구독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구독률, 열독률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매체들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오늘 이 순위 맞추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확히 순위를 딱딱딱 맞춰가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보시고요. 이제는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들의 이 영향력이 꽤 달라졌구나를 체감하는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 종이신문을 보시면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할애해서 보면 네.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기억이 잘 난다고 하면서 그쵸. 이 매체에서도 뭐 연예인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죠. 프로그램 얘기도 되죠. 나 혼자 산다나 뭐 네. 이런 거 보면 이런 종이신문을 아침에 보시는 집들도 있는데 저는 이 전문가님도 왠지 보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실 분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근 기준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큰 매체들을 보고 있거든요.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종이신문도 있고, 인터넷 뉴스와 소셜미디어까지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1위 어떻게 꼽아보실까요? 소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셜미디어. 요즘 뭐 보면 이제 거기도 나오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진보 방송에는 뭐 김어준 영향력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소셜, 요즘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 TV 같은 것도 유튜브가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플랫폼인 소셜 미디어 쪽에 플랫폼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종이신문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까 앵커님이 제가 아마 신문 볼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아침에 나오면 한 3, 40분 동안 신문을 한 10개 정도 봅니다. 와. 그래서 제목만 봐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경제지하고 다 보는데 왜 이걸 보냐 하면 다 인터넷부터 다 찾아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도 보는 이유는 계속 매일매일 보다 보면 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산업문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 좋은 1등주만 사면 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방산주가 가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는 현대중공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이라도 이런 쪽하고 이거 사놓고 있잖아요. 이수스 페타시스 그다음 미국은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로보스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주식이 쉬워요. 그죠? 그걸 알려면 신문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요즘에는 뉴스들도 다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 자꾸 추천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만 보다 보면
굉장히 일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같은 걸 쫙 펼쳐놓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또 티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자를 자꾸 보면서 이런 SNS라든지 떠먹여주는 지식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뇌가 게을러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님은 딱 봐도 뭔가 좀 따뜻하게 네. 이 컨텐츠를 좀 채워나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네요. 얘기 듣고 약간 반성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한참 그 기자 시험 준비하고 막 이럴 때는 신문 3시간씩 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야 되죠. 와, 요즘에는 저도 귀찮다 보니까 어디 추천 나오는 거 쓱쓱 보고 이러거든요. 반성 다시 하면서 오늘부터 또 제대로 전부 다 한번 뉴스들을 총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깨알같이 또 네. 저희 뉴스 토마토에서도 또 종이신문을 그럼요. 발행하고 있으니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TV 방송은 또 저희 토마토 TV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랭킹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이 첫 번째로 봐주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유튜브 이선희님의 종목인데요. 솔브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솔브레인입니다. 홀딩스가 아니라 솔브레인이군요. 23만 8천 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얼마 전에 솔브레인 홀딩스 진단을 한 적 있죠? 그때 이종국 그쵸? 전문가님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번에는 예. 홀딩스가 아니라 솔브레인이에요. 자, 매수 가격은 23만 8천 원에 10%입니다. 매수가보다 좀 내려왔죠.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 사실 뭐 웬만한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좀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지금 마침 또 이평선에 맞닿아 있고 요 정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바로 한번 전문가께 맡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브레인입니다. 요즘에 조금씩 주춤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저는 바닥권, 이제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 이제 장비, 반도체 장비 쪽하고 재료,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에 있는 전액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과 지주사 개념을 솔브레인 홀딩스는 요것은 이제 전액이 있으니까 이제 주식을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2차 전지에 비슷하게 24년 갔다가 못 갔잖아요. 엔캠과 오를 때 같이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뭐 반도체 장비라 소재 쪽이 대다수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4년도 이때 갔다가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이쪽에 안 갔던 섹터들, 7월이면 올해 7월 달에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올랐습니다. 요걸 이제 키 맞추기라 그러죠. 5월부터 주도주의 지주사들이나 정건주라든지 뭐 이런 게 가다가 뭐 이제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동안 낙폭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즉, 실적 모멘텀이, 업황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놓여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마찬가지죠. 박스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가격 메리트는 괜찮은데 괜찮더라도 현재 솔브레인 같은 게 과거의 고점이 한 35만 정도 이렇게 37만이잖아요. 20만 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빠져 있지만, 지금 경우 적당히 빠진 거, 아마 여기서 고점 기준으로 보면 바닥을 하긴 했어요. 하긴 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보시면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장을 한다면, 좋다면 업황이 좋아하면 25만 원, 27만 정도 되거든요, 솔브레인. 그럼 여기서 한 30% 수익이 가능하죠. 근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나서 급등하다가 다시 이 거래가 실린 것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이거는 당장 못 간다는 얘기죠.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업황이 앞으로 계속 개선되면 될 텐데 저는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물론 기술적 반등은 해주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선방산전력이 조정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2차적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업황 개선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도 안 되고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그럼 이걸 굳이 내가 비중을 추가 매수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최근 계속 뉴스 나오는 거죠. 뭐 알리바마 이제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벤리스 해서 이제 설계 디자인해서 자기들 중국 회사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TSMC도 안 맡기고 엔비디아 칩도 안 쓰고 그러면 그리고 또 반도체 생산 우리한테 맡기면 자기들 지역에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메모리도 거의 이제 거의 다 따라왔고요. 고급 메모리도요. 그 다음에 H밴까지도 그렇고 이게 다 비슷하게 따라온다면 국내는 반도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자체가 너무 그렇게 우리가 내년에 성장률도 예상 1.8%거든 GDP 성장률이. 그러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4%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면 우리가 지수가 빠져야 됩니다. 우리 수출 국가. 근데 수출이 주도했던 게 조선과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수출이 빠진 것은 자동차라든지 다른 게 빠졌으니까 결국은 이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매수 금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고 싶으면 급락했을 때 한 17만 정도 있고 그때 하시고 지금은 굳이 빠질 때 금방 하지 말고 파동을 하락할 때 파동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위에 갔을 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늘 급하게 서두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수렴하고 나서 여기서 10% 샀으면 물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기다렸다, 경기 회복하고, 경기 확인하고 나중에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비중은 그냥 보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솔브레인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드렸고요. 게시판에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신데 네. 오늘 랭킹쇼 주제가 방송의 날, 이 매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엘롱님께서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종이신문 이어보기 했는데 맞아요.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반쪽씩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시고. 그리고 보고 나서 안 가져가시고 그 위에 짐 놓는 데다가 올려놓으면 맞아요. 저도 대학교 때 그때쯤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려놓은 신문 가져다 그냥 읽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뭔가 저는 어른들이 이 지하철에서 종이신문 보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앉아있지도 않고 일어서 있는데 거기 낑겨가지고 이렇게 막 넘겨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종이신문의 맛이 있거든요. 이 그쵸. 촥촥 손맛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반으로 잘 접혔을 때 고수분들은 쓱쓱 접어가지고 막 반씩 넘겨가면서 보시거든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따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외국 영화들 같은 데도 보면은 뭔가 신사들은 다 네. 안경 끼고 그 그렇죠. 영자신문. 뉴욕 타임즈 무조건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커피 하나 있었는데 예, 지금 엘룡님께서는 이제는 모두 핸드폰만 보내요. 소셜미디어 1위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이영재님도 소셜미디어를 예상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카카오 올라가고 네이버 빠지는 거 보면 소셜미디어 1등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사실 뭐 여러 가지 SNS 중에 사실 유튜브 같은 게 들어간다면 더욱더 그 영향력이 크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커뮤니티 같은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여론 형성이 많이 되고요. 정말 인터넷의 영향력이 굉장해졌다는 게 또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순위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지금은 현재 대체로 소셜미디어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또 시장과 관련된 질문들 오늘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수 질문 신청도 많은데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우리 이거 볼까요? MLCC가 오늘 핫하잖아요. 오프닝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진짜 MLCC 그 이야기 정말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막 이러면서 정말 그 예. 산업의 쌀 뭐 맞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그런 종목군인데 오늘 확실히 좀 기지개를 펴니다. 이 가운데서 한 3화 콘덴서를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야, 저는 이 종목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도대체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최근에 사셨다기보다는 예전에 사셨다가 아직까지 좀 들고 계시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연 해피님도 사신 가격이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54,500원에 비중 10%.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돌려보더라도 최소 1년은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사막 콘덴서 18% 급등이지만 마냥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파란색이니까요. 네. 과연 이 계좌에서 사막 콘덴서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날이 올지, 그리고 앞으로 사막 콘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실 수 있죠?
네. 오늘 이 사막 콘덴서도 18% 급등하고, 삼성전기도 3% 올라가고, MLCC 관련된 종목이, 그동안 며칠 못 보다가, 수급이 타이트하게 진행된다고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LCC, 적정 세라믹 콘덴서죠. 요게,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급화되고 소형화되고 하면서도, 그리고, 전기 변환이라든지, 이제 전압 조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산업용이 우리 브라운관 TV 같으면 뒤에 열어보면 뚜껑 열어보면 코일이 막 감겨 있어요. 그게 콘덴서거든요. 최초의 1차적인 콘덴서, 초기의 콘덴서고요. 이제는 그 콘덴서 코일을 막 감아가지고 길쭉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브라운관 TV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적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깎아지면서 이제 전부 이제 평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화, 하이엔드 거로 가면서 적정 세라믹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콘덴서, 이렇게 적정 세라믹 콘덴서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딜까? 그러면 IT라는 것은 이미 IT라든지 관련된 수요는 이미 코로나 때 고점 찍고 그냥 평이해요.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콘덴서가 새로운 수요 하면 데이터 센터용이라든지 그럼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요? AI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AI 반도체는 그럼 전기가 예를 들어서 220V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럼 그것을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맞는 걸로 세밀하게 그게 이제 적정 세라믹 콘덴서가 아주 많이 AI 가속에 많이 필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기존의 IT 수요가 정체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수요들이 들어가서 이 MLCC가 좀 부족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타이트하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불안해지거든요. 과거에 MLCC 콘덴서 이 사막 콘덴서는 콘덴서 중에 산업용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7년도 주가가 이렇게 만 원대 있다가 10배가 가버렸어요. 저도 이제 전기차 모든 거 1탄을 할 때 2017년도 7월에 할 때 요 사막 콘덴서가 단기적인 추천주예요. 1년 동안 2만 원 됐는데 5배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7만 원대 800원 하고 저는 늘 매도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요때 당시 올라갈 때는 MLCC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대만에 이제 대만 업체가 있는데요. 무라타 일본하고 우리나라 삼성전기 대만 이 세 개 업체가 이쪽 가장 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잡고 있는데 요 대만 업체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전체 MLCC 가격이 3배로 뛰면서 그래서 주가가 10배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공급이 정상화되니까 주가가 내려와서 끝없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 때는 MLCC, 이제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동화 부품, 전장, 큰 회사에 납품이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 종목 이렇게 보시면, 별나무 이렇게 보면 과거에 21년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300억 이렇게 나왔었어요. 300억 나오다가 이게 IT 수요가 그리고 산업도 침체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줄었어요. 작년에 24% 178억으로 줄었죠. 반타작 거의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 주식도 당연히 반타작 이상 내려오겠죠. 그래서 24년도 이렇게 많이 안 좋았었죠. 근데 매출은 조금씩 6%, 5%, 6%, 10%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성장주가 아닌 거죠. 꾸준하게 좀 늘고 있어요. 이제 전장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2천억 정도대에서 지금 3천억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2천에서 3천은 매출 50% 정도 늘었으니까 주가는 한 150% 정도 올라와 정상이에요. 그러면 한 주가가 한 3만 원 내외가 적정 주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 200억이고요. 예상이. 내년에는, 그럼 2년 뒤에 예상을 본다면 335억에. 그럼 과거보다는 좀 돌파를 하죠. 21년도는 돌파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에, 그러면 과거의 주가가 이제 10만원대고 고가였는데, 그럼 다시 이 10만원대로 가려면 과거의 실적을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도 2년 뒤에 얘기니까 2년 뒤에 정도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럼 2년 뒤에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는 요 박스권은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로 돌파를 못 하는 거죠. 이 매물대를.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 주식은 목표가 4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러면 4만 원이니까 내가 이거 3만 사봤죠. 3만 사고 4만 원이면 수익률이 30 엄청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모멘텀이 발생, 지금은 이제 가능해요.
자, 여기 거래가 실리고 내려왔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이 거래가 폭발을 실리다 추세가 못 가니까 다시 이 저점을 깨버리는 거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저도 보는데 이게 또 업황이 나빠지면 개선이 안 된 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급의 타이트가 돌아가니까 모멘텀이 강화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종목은 항상 보시면 한 번에 급등하고 나면 거래가 실리면 계속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4만 원 정도 가면 조금 잘 가야 이 종목은 이제 43,000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3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37,000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5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54,500원 사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마 작년에 4월 29일 샀다면 정말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최고가에 딱 찍었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걸 바꾼다면 최저가에 살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산 것 같아요. 물타고. 맨날 여기서부터.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너무 업황 전망을 하지 않고 가격만 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는 좀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락을 하면 다시 반등하다가 내려오면 한 27,000~28,000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7,000원 1차적이고요. 22평선 정도요. 그 다음에 4만 이렇게 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물 타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데 대신에 이 모멘텀이 좀 더 강화돼서 한두 달 뒤에 정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면 쉽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오늘 정말 핫한 종목이죠. MLCC 대표 종목 사마콘대에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랭킹 주제는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 매체는 어떤 것일지 1, 2, 3, 4, 5위를 맞춰보고 있는데 네. 오늘 5위, 이 중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떨어진다. 이것부터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5위가 어떻게 될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3% 영향이 있다고 조사가 됐네요. 3%밖에 안 돼요. 예. 이거는 참고 이야, 라디오인가요?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올 줄은 이거는 저도 예상을 미처 못했는데요. 저런 모양의 라디오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고 요즘에는 라디오 기능만 가진 라디오를 거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라디오 방송은 나오지만 예. 진짜 라디오 기계가 없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앱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렇습니다. 라디오를 좀 자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는 라디오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듣는 그 매체의 그 매력 특성이 또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있는다든지 그냥 귀만 기울여놓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설거지할 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라디오를 아직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 학창 네. 시절에 그때 정지영 아나운서라고 SBS에 계셨어요. 목소리 너무 정말 나긋나긋하신.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스윗박스였던 걸로 기억이 그쵸. 나는데 그때는 저도 이 방송계를 꿈꾸던 그런 취준생 입장에서 그분 네. 덕분에 꿈을 그 방송 키웠어요. 꿈 키운 분들 진짜 많아요. 그때 맞아요. 정말 인기 많으셨죠. 이렇듯이 라디오는 약간 추억? 뭔가 좀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들 또 과거를 회상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라디오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뭐죠? CM송. CM송. CM송 혹시 있으세요? 지금 기억나는 게 딱히 없는데, 정말 들으면 네.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네. 계속 머릿속에 고려하라 있잖아요. 그 뭐였죠? 판촉물. 판촉물을 고려하라 약간 이런 거. 저는 가스 종류 이런 계속 것들. 기억나고. 막 대학교 광고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지금 위에 떴던 그 합성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 그 괜찮으세요? 원안에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 거 꽤 잘 마음이 됐다라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자꾸 예.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한눈 팔릴 수 없으니 이쯤에서 종목들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의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는 HJ중공업이 랭크됐습니다. 공공주택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 만에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오후장에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8%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22,450원 선 올라왔습니다. 2위에는 파이nem텍이 올라왔는데요. 베트남 자회사의 출자 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4.42% 상승한 13,25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3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한미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과 가스터빈, 양축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현재 3% 가까운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4위에는 삼양컴텍이 올라왔는데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개막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275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2% 상승한 19,000원 초반선에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5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올라왔는데요.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물류 자동화 서비스 전환 추세에 대규모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현대모비스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집니다. 6위에는 올릭스가 랭크됐는데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마운저로 품귀 현상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오늘 장중에 83,9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81,7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7위에는 하나오션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에서 하나그룹의 방산 3사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재 4%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8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폴더블폰 판매 호조 속에서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세 보이며 69,500원 선 지나갑니다. 9위에는 토마토 시스템이 올라왔는데요. 미국 의료 IT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산 터빈 사용의 민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 참가자가 전체적으로 탈락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로보티즈 랭크됐습니다. 시메스와 MOU를 체결하면서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협력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세 흐름 보였지만 현재는 4%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한라캐스트 올라왔는데요. 한라캐스트는 로봇과 배터리 그리고 미래차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세 흐름 보였고요.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5,000원 초반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G2G바이오 올라왔습니다. G2G바이오도 비만 치료제로 바이오업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LG 이노텍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5위에 올라왔고요. 16위에는 제닉스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오늘의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채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FST가 올라왔는데요. 반도체 펠리크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캔들 모두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24,9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카카오페이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김범수 창업자의 중형 구형과 함께 2대 주주인 중국의 알리페이가 전날에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내면서 오버행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가는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10% 넘게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하나시스템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하나시스템 폴란드 전시회 참가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가는 2%대 하락합니다. 20위에는 우리기술이 올라왔는데요. 신한 앞에 해상풍력 입찰 선정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사막 콘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장과 함께 자율주행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내년에는 스마트폰과 PC 영역에도 AI 교체 수요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고용량 MLCC 수요는 앞으로 공급자 우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MLCC 관련주들 오랜만에 시장에서 주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앞서 상담에서도 전략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지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MLCC의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입니다. 앞서보다 조금 더 폭넓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MLCC 관련주 전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MLC가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면서 수급과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 이제 매출처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뭐 매수해도 리스크는 적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적으니까 지금은 투자의 관점과 뭐 매매의 관점도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차트로 잘 매매하실 분들은 사마 콘덴스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사서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기가 나을 것 같고요. IT는 삼성전자, LG전자, LG노텍, 뭐 삼성전기 뭐 이런 대형 IT 주 중에서는 매수할 유일한 주식은 삼성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사마콘데스 이미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3,2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200억인데 지금 현재 올해 200억, 내년 270억이니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고, 영업액이 17배는 기본 가야 되니까 요즘 시장의 영업 보시면, 그러면 2,700원, 그러면 한 4천억대로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3,200원이니까 한 30%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요.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2조 9천억이에요. 그러면 12조 9천억인데, 10조 이상이니까 당연히 삼성전기는 외국인 누군가 큰 손,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줘야만 올라가는 건데, 개인은 끝없이, 개인은 지금 몇 년 갖고 있으면 21년도 사도 지금 거의 손실이 없는 거예요. 한 4년 갖고 있으니까 다 손실, 이제 손실이 없으니까 다 팔고 나오니까 원전 이상에서 수익 한 1, 20% 먹고 나오면 그걸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산 주식입니다. 끝없이 샀어요. 올해 지분 이미 30%대로 와 있고, 최근에는 기관이 사가지고 이제 시세가 좀 크긴데요.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 지분이 35.77.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샀던 주식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처럼 변압기 주식들을 이렇게 지분을 36% 사면서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주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사실 IT 쪽의 수요는 그런데 이 MLCC 쪽의 수요가 공급이 타이트하게 수요 공급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또한 이제 부산 공장에서 또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 꾸준히 지금 삼성전기도 작년 이미 24년부터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그전에는 이제 계속 줄었었잖아요, 매출액이. 코로나 이후 IT 수요가 줄면서 같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전장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공장에서도 잘 매출이 늘어나 있어서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15%, 올해도 7%대 꾸준히 중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성장은 더 빠르게 하고 있고요. 왜냐면 하이엔드 거 MLCC가 이제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카메라 모듈 같은 건 마진이 적어요. 그래서 MLCC가 좀 많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주춤한 사이 우리 삼성전기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MLCC 쪽에서.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즉 삼성전자의 후자를 하는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과거에 우리가 삼성 후자를 그랬거든요. 근데 2017년도부터는 전기차시 배터리시 오면서 삼성 SDI가 삼성선자였고요. 지금은 삼성전기가 삼성선자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 그렇게 보면 이제 추세가 꾸준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지난 이제 7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행보하던, 대형주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행보합니다. 또 올라가 행보하고 그러면서 월봉으로 보시면, 삼성전기가 항상 주식이란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과거의 고점에서 2010년도에죠. 크게 보면 이렇게 3파동,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번 나오면 완전 모든 업황의 안중에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승이 이렇게 또 큰 걸로 보시면 또 이게 올라가면서 하나의 파동 가면서 결국은 상승 파동 끝나고 다시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그럼 하락이 마무리된 거 이제 상승만 나온 거예요. 이번 상승은
사전 고점을 다 뚫는다. 22만 3천 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9만 5천 원 목표인데 삼성전기는 한 30만 원 정도 내외까지 28만 원 3시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보면 지금부터는 보유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삼성전기가 낫고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마 콘덴서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도 세세히 좀 봐주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떤 이야기 좀 나누고 계신가요? 확실히 이번 주에는 지수가 꽉 막혀 있고 좀 템포가 느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네. 게시판도 조금은 또 얘기가 뜸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바로 좀 볼게요. 네. 오늘 딸기맛 토마토. 망고 토마토도 있고 온갖 토마토 다 있는데 딸기맛 토마토는 뭘까요? 그려지지도 않죠. 어떤 느낌인지. HMM 신청해 주셨고요. 네. 이 종목 24,250원에 7%. 비중은 제한적인데 이 종목을 단기, 중기로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죠. 현재는 소폭 한 10%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HMM 최근 잠잠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인트 잡아갈까요, 전문가님? 네, 해운주는 지금 보유할 투자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호무역 강화되고 관세 영향 때문에 대다수가 무역이 활발하지 않게 침체되게 됩니다. 경기도 나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HMM은 컨테이너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컨테이너라는 것은 완제품이나 상품 이런 걸 주로 사는 박스,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만 좋아져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보험유역 때문에 물동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 25년도 매출액이 작년보다 10% 컨센서스가 10%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는 줄어요. 내년에도 36% 주는데 요 기업 편남을 HTS로 기업 당 요것만 딱 눌러서 요것만 봤다면 이 주식을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왜 나빠지는 회사를 지금은 사가지고 주식을 돈을 벌겠다고 하고 중기 투자, 장기 투자 괜찮아. 물리면 장기 투자 하겠다고 단 1초도 더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21년도 이후부터 얘는 1초도 보유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빠지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가의 운임료를 받고 코로나 때 했는데 그걸 다시 제2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글로벌이 저성장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그래서 1초도 보여요. 그냥 다 손절하고 모든 개인 투자자는 다 순자로 다른 거 성장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에 관련해서는 좀 냉정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HMM 전략 매도 관점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네. 저희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이야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매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소셜미디어 얘기가 이영재 님도 네카오 비교해보면 소셜미디어 1등인 것 같다. 대체로 비슷한 논리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여론 영향력이 큰 매체들 뽑아보고 있는데요. 라디오에 이어서 4위,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영향력이 좀 적은 매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띄워주시죠. 4위는 종이신문입니다. 4.5%밖에 안 돼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방님께서 이 종이신문이 5인 줄 아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저거는 뭐 요분 누구죠? 신문창인가요? 요분 누굴까요? 요분 저는 누굽니까? 또 이런 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초상권 있거든요. 이게 네. 남의 이 합성을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군요. 다행이에요.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니, 더 띄워주시죠. 또 봐야 되는데. 신나셨어요. 이게 남의 거 보는 거 예. 재밌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예. 아니, 실력이 점점 제작진이 뛰어나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예. 칸에 이제 쏙쏙 들어갑니다. 이런 재능 낭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또 그래요. 이렇게. 자, 이게 종이신문이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최상위권에 들어갔을 텐데, 요즘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특히 젊은 세대분들 20대에서 종이신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의미로 신문이 네. 귀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야채 손질하고 뭐 맞아요. 마늘 까고 할 때 신문이 필요했잖아요. 그쵸. 집에서도.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펼쳐서 뭐 할 수 있는. 휴지 근데 대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집들이 그 휴지로 쓰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 어릴 땐 쓰기도 했어요.
저희 네. 주민등록증을 다시 한번 검사를. 역시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건 생각나요. 그동안에는 집에서 엄마 네. 아빠가 신문 팔아봐라 해도 그렇게 안 읽더니 이 몇 달에 한 번씩 신문을 애타게 찾는 날이 있어요. 왜요? 학교에서 폐품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 그쵸.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없을 폐품 갖고 겁니다. 오라고.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폐품 수거의 날이 있었어요. 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야, 갑자기 이게 매체 얘기하다가 추억여행으로 자꾸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와 있는 라디오, 종이신문 이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건 시대가 바뀌어가는 증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3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 과연 이 신문과 관련된 추억이 아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의 날이라고 해서, 그 매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큰 매체들이거든요. 과거에 정말 종이신문의 큰 막대한 영향력이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요, TV 방송이 있고요.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까지 있습니다. 최근 지난해 기준으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여론 영향력이 큰 매체,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디로 꼽아보실까요?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 같아요. 이유는요? 뭐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네. 유튜브 뭐 하루 종일 보거든요. 거의 게시판에도 그렇고 네. 의견이 소셜미디어로 만장일치처럼 이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저희 상위권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인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종목 보기 전에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훅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 저희 접수 받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바로 남겨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올라온 종목군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곽보영님께서요, 동진세미캠 신청해 주셨어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28,200원이 매수가고 비중이 15%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진세미캠 현재 주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28,250원. 50원 차이니까 뭐 오늘 혹은 어제, 이번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진세미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동진 세미캠은 이제 전통적으로 반도체 이제 그 EUV PR을 생산한다 뭐 이래서 주가가 움직이던 이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EUV와 관련된 예전에 그런 이슈가 한참 있을 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작년도부터 리포트가 한 건도 안 나왔네요. 이 회사와 관련해서. 이 회사를 지금 뭔가 좀 리서치하는 센터들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식이 지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가려면은 결국에는 EUV PR이 뭔가 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납품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방점 좀 찍히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갈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상태고 결국에는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는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주가는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에 그냥 동행하는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 움직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우상향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동진세미캠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같이 타면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상반기 때 잘 나왔고, 하반기 때도 웬만하면은 그런 기조는 아마 이어질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생산량 늘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DDR4까지 지난번에 생산 접겠다 했다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DR4 생산을 또 다시
접지 않는다. 계속 생산량 늘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터는 뭐 계속해서 잘 팔릴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이 상반기 때보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반도체 이슈 타면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동진세미캠처럼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잘 잡았다라고 보여요. 아마 이 근방에서 뭐 또 저점을 잡고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30%나 들어가신 15%군요. 예, 잘못 봤네요. 15% 정도면 뭐 괜찮다 보이고요. 예, 단지 이제 뭐 들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가져가는 그런 정도의 종목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리포트들이 없어서 회사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정도 노리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보이고 32,000 위에서 매도를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한 1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네, 첫 번째 종목 반도체였습니다. 동진세미캠 진단을 상세히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해바라기님이 테크윙 전략 매도 나왔나요? 전화 와서 못 들으셨다고. 저희 오늘 테크윙은 아직 안 봐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전략 매도 이렇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니까 HMM 그 진단 그 내용만 살짝 들으신 것 같아요. 아직 안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덜컥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려님, 산일전기 새로운 매수도 생각하는 종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멀뚱이님, 현대건설, 삶은도미닉님의 WSI, 마들님의 사면, 이진매, 제일일렉트릭 등등 정말 다양한 종목들 요청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종목의 이런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다양해졌거든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섹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한번 보죠. 그렇죠. 지중해 올리브님의 종목인데요. 자동차의 뭐 대장입니다.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딱 예쁘네요. 22만 2천 원 2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중이 역시나 뭐 상당히 있네요. 30%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지루해서 버리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동차는 사실 올해 내내 관세 이런 부담감을 안고 정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곤 있는데 비중도 많고 해서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답답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걸 방송에서도 매번 이런 멘트를 썼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몇 달 연속해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렇죠. 연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거 박스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현재 주가랑 비슷한데 지루하시다는 거 보니까 네. 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종목으로 빠른 수익을 원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차입니다. 올해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시장 대비 괜찮습니다. 현대차, 지금부터는 어떻게 볼까요? 예, 현대차, 자동차 섹터는 제가 그 근래 방송을 하면서 한 달 이상을 지금 뭐 거인의 시선이든 명인들의 복귀든 사야 될 섹터로 매번 말씀을 드리는 섹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3, 4년, 3, 4년이란 단서를 달죠, 제가. 3, 4년 후에 현대차가 얼마 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3, 4년 동안 이 가격대 안 올 수 있다. 지금이 이제 제일 싼 때가 아닐까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만큼 길게 봐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길게 봐야지만 주가가 그러면 앞으로 막 1년, 2년 후에나 출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길게 보자는 얘기는 그 중간에 언제 어디서 주가가 출발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하는 이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뭐 PBR 0.5배 뭐 저평가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그 취급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거의 뭐 공기업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 정도로 그냥 안정성만 있고 성장성은 없는 기업이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로봇을 중심으로 한 로봇차, 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이런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개념들을 착실히 하나하나 다 준비해 가고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관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지만 이것은 가면 갈수록 미국 쪽에서 생산량이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관세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점 완화될 거고, 주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도 뭐 밑으로 잘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한다는 얘기, 그것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횡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밑으로 훅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틈만 나면 한번 위로 가보겠다. 사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약간의 호재만 더해준다면 이제 주가가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현대차를 지루하다,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지루하다 느끼실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3, 4년 정도를 바라보고 최소한 더블 이상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땡큐 이러고 또 이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예, 단기 투자 형태로 들어가서 뭐 여기서 뭐 10% 먹고 뭐 20% 먹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빨리 안 간다, 그래 답답하다, 그런 정도시라면은 제 생각엔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차를 지금 투자하실 분들은 현대차는 뭐 23만 원 이하에서는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를 현대차를 일단 뭐 한 5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단기 투자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아무래도 이 큰 종목 지루하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보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중해 올리브님 매수하신 지 3일 됐습니까? 저는 지루하시다 그래서 한 몇 달 되신 줄 알았어요. 이게 3일 만에 지루함을 현대차에서 느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한번 새겨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중해 올리브님 3, 4년이요? 하시고 또 구고식님께서는 네. 이제 현대차 간다 하면서 느림보 현대차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음이 좀 느린 아이지만 지구력이 꽤 오래 갈 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이 나랑은 좀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그렇죠. 더 좋겠습니다.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탱크예요, 탱크. 맞아요. 욕심 있게 밀고 갑니다. 네. 후진도 없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땅콩님께서 신규 네. 전문가님 팬도 했다고 삼성전기 간다고 했는데 정말 잘 가네요. 수익 나고 있어요. 하시면서 배꼽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이님도 신기수 전문가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모범 답안 같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유튜브 몽쉘님의 종목입니다. 숲 보겠습니다. SOP, 구 아프리카 TV죠? 현재 매수하신 단가 좀 볼게요. 7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많지 않은 비중에 지금 현재 주가가 75,000원이거든요. 오늘 신저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도 네.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 하에 그래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하시려고 하거든요. 과연 추가 매수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숲입니다. 5%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시네요. 지금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숲.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 회사처럼 방송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에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나요? 이런 회사들도 BJ라고 부르나? 어쨌든 여기서 방송하시는 분들의 방송 역량에 따른 어떤 그런 수입의 변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광고를 컨텐츠 광고 부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광고에서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2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좀 둔화됐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안 좋은데, 지금 3, 4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너무 그렇게 변수가 많아요. 사람에 의한 변수, 또 이제 경쟁 업체들에 대한 변수, 또 이 회사는 지금 해외 투자까지 하고 있어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변수,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이제 과거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쌓여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회사는 잘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든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그 사건 사고로 부침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 변동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 같은 것들을 앞으로 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주기는 좀 힘든 그런 이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숲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좀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는 거죠. 이 근방에서 과연 사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뭐 이제 조금은 좀 이제 뭐 수익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엄청 들고 있을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5% 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얼마에 사고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빠지니까 또 어디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제 와서 고민을 하는 거는 이건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인데 이거 이제 물타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분할 매수라고 보다도. 그래서 뭐 비중이야 뭐 작아서 별로 부담은 없지만 이런 물타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종목을 접근하시더라도 미리 가격 전략을 세워놓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거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처음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는데 5일선 종가로 회복하면은 그때 한 5% 정도 더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85,000원 정도 121선 부근입니다. 8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팔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숲을 살펴드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는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네요. 85,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몽쉘님 저희가 좀 전에 이 네. 종목 봐드렸는데 원래 신기수 전문가님한테 조언을 자주 좀 들으시나 봐요. 왜냐면 자주 보던 필명이 아니었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의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추천받고 40%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문가님 확인하고 그리고 네. 나서 이렇게 또 급하게 신청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사람님께서 이거 좀 급하셨나 봐요. 종목을 하나만 딱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크윙, 한중 NCS, SPG까지 네. 좀 핫한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반도체, ESS의 로봇까지 한 번에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종목 네. 골라보는 동안에 이 랭킹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 그래서 이 여론 매체 중에 영향력이 큰 매체는 어떤 곳일까 맞춰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사실 4위, 5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죠. 그쵸. 1, 2, 3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지는걸요. 예. 자, 보겠습니다.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소셜미디어가 3위입니다. 의외죠? 여러분들은 의외예요. 1위로 예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 소셜미디어에서 사실 이번엔 뭔가요? 에이, 하두리를 저것도 예. 소셜미디어로 볼 수 있나요? 뭐 잠깐만. 그때 그 시절. 아주 좀 더 보여주시지 그래요. 저보다 큰 분이 여기 계시던데. 여기. 이제 보니까 창호 앵커가 놀리는 재미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타겟이 살짝 오는 듯한데. 아니, 근데 예. 정말로 실력이 점점 일치월장하는 게 상정 앵커
이게 다 눈물이 딱 나는 있네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우와, 이런 게 그래요? 예전으로 따지면 이런 게 SNS잖아요. 뭐 예전에 뭐 싸이월드 이런 거였고 네. 요즘에도 뭐 별스타, 그램 그리고 얼굴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3위를 차지하는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셜미디어보다 TV 방송 위로 간 거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콘텐츠의 상당수가 사실 오리지널 콘텐츠는 TV 방송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콘텐츠를 이렇게 다른 그쵸, 소셜미디어를 플랫폼만 다르게 해서 그렇죠.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3위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언뜻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 콘텐츠의 원래 시발점이 TV였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아마 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바짝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제는 유튜브를 위시로 한 이 SNS가 종이나 라디오보다 좀 더 파급력이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양대 산맥, 인터넷 뉴스와 TV 방송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군요. 자, 과연 어디가 1위가 될지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또 시장 분위기 보고 와야 되겠죠. 현재 양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정수지 캐스터 알려주세요.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뉴로핏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뇌 질환 AI 기반으로 검사하는 기업인 뉴로핏은 국제 알츠하이머병의 치마 등록 재단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입니다. 5위에는 하나비전 새로 랭크됐는데요. 하나비전의 미주법인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인증하면서 오늘 주가 10% 가까운 급반 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IMBDX 올라왔습니다. 암 정밀 의료 기업으로서 알파 리퀴드를 정식 출시하면서 액체 생검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급등합니다. 장중에는 129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프로티나 랭크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상장한 프로티나인데요. 상장 후에는 일부 락업이 해제되자 대부분 외국계 기관에서 사들이면서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미국의 클리아랩을 인수해서 내년에는 미국에서 진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주가는 2만 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12위에는 이화전기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상장 폐지로 적립매매 구간에 들어간 이화전기가 올라왔고요. 이어서 14위에는 오성첨단 소재 새로 랭크됐습니다. SK 오션플랜트의 지분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노랑풍선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여행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랑풍선은 현재 밑꼬리를 달고 6,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16위에는 DB가 올라왔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큰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도 적립매매에 돌입한 EID가 랭크됐습니다. 18위에는 한택 새로 올라왔는데요. 제2의 마스가를 꿈꾸고 있는 K원전 관련주 한택은 2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19위에는 퀀타 매트릭스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주가는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20위에는 ABL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9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되면서 국내 관련주들 반사이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ABL 바이오도 연내 기술 수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카지노와 호텔, 여행 관련주들에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대 연휴인 국경절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관련주들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섹터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경절 연휴죠. 자, 그래서 호텔,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중에 탑픽 관련주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보태주시죠. 예, 일단 그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좀 본 것 같아요. 단체 관광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경제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마음대로 못 왔던 이제 비자 부분이 해결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국경절 연휴에 이제 어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지금 카지노라든가 또 뭐 호텔 면세 뭐 이제 이런 쪽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카지노 쪽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어떤 실적 성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면세나 이제 이런 쪽들, 이제 호텔이나 이제 그 면세 쪽도 물론 이제 수익이 좀 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돈 쓰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용하는 카지노 쪽이 조금 더 가파른 어떤 실적 상승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또는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들이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이번에 이제 리포트가 9월 달은 실적이 별로다. 10월 달부터 다시 뭐 올라간다 이러면서 지금 살짝 빠져 있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충분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좋고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카지노와 관련된 여러 이제 전망들을 살펴보면은 4분기부터 오히려 재차 실적이 또 가파르게 또 상승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국경절이 그때가 시작을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를 이제 시작점으로 보고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에 의한 특수가 유지가 될 걸로 지금 보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뭐 둘 다 뭐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뭐 이쪽이 롯데관광개발 쪽이 조금 더 빠졌으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밸류에이션은 물론 뭐 그 파라다이스보다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이제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종목 다 뭐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들 이야기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지노주 지금도 신고가 영역인데 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그림을 내다봐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뉴스 봤어요. 아임리얼님께서 네. 면동역 앞에서 이 험중 시위로 시끄럽다고. 예. 그런데 이 캐대언 효과도 그렇고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 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데 우리가 네. 뻥 차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갈등 있고 이러면 좀 곤란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잠시만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이거 아까 봤던 뉴스군요. 강사님께서 이 관악구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 요즘에 참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니까 불안해집니다. 아무쪼록 큰 부상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제 저희 키워드가 평화, 비둘기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래 들어서 상당히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칼부림 소식도 네. 주변에서 좀 종종 듣게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참 사는 게 네. 팍팍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지금 수익이라도 좀 얻어야 투자해서 말이죠. 그래야 좀 사는데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희가 그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군 가운데서도 속썩이는 종목은 다 어디나 있어요. 네. 왜 이 자식들 중에서도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속썩이는 종목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종목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걱정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전화 상담이 네.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급락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10% 밀리잖아요. 예. 와, 지금 이럴 수가요. 52,000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8592번 쓰시는 분께서 지금 두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한 분은 64,400원에 비중 15%, 그리고 또 한 분은 64,000원에 20%. 그러니까 65,000원 안팎으로 사신 겁니다. 네, 사실 두 분 다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저가 매수 그래 충분히 내려왔어 라고 누구나 판단할 만한 가격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또 무너지니까 지금은 아마 혼이 쏙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한 8월 초반에 그때 즈음의 가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의 급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까지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카카오페이는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뭐 이제 외국계 리포트도 나오고 하면서 매도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좀 두들겨 맞았죠. 그 바람에 쭉 빠졌다가 61선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다가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손절 타이밍입니다. 이때 기술적으로 좀 손절을 해줬어야 되고 테마주는 이런 기술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입법 과정은 저도 충분히 이제 뭐 그건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가 무너져 버릴 때는 이때 손절을 했어야 돼요.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내려왔죠. 61선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1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손절하기는 조금 좀 당장 손절은 좀 그렇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1선까지 얼마 지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21선이 지금 49,000원인데요. 49,000원 손절가로 잡을 수 있고요.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본전가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어느 정도 반등 선에서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9,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뭐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고 또 아래쪽으로 마지노선으로 49,000원 정도 잡는 그런 기술적 대응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페이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거의 주가를 4배 가까이 올렸던 카카오페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를 따라가셨을 텐데 정말 또 단기간에 반토막이 넘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사실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타이밍을 놓쳤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59,000원, 49,000원 가격 구간대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번에 기회가 오시면은 꼭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채팅창이 조금 분주해지죠. 맞아요. 관련주들 정말 애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네. 뭐 쪼개기 상장에다가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의 이 검찰 구형 소식 등 여러 가지로 게다가 알리바바 쪽에서도 지분 팔고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네. 자아내니까 뭔가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AI 붐 이러면서 뭔가 될 것 같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 네. 그래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자, 그리고 김금별님 가을날이 다가오나 봐요. 선풍기 없어도 시원하니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랭키쇼 함께 하시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투자 면에서도 네. 시원한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진님께서 올려주신 제일 일렉트릭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사신 가격이 11,300원이고요. 비중이 20%라고 알려주셨는데 제일 일렉트릭 이제 뭔가 좀 조정을 끝나고 돌아서 나가나 싶은 그런 모양이죠. 현재도 0.89% 오르면서 1,16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원금 회복하면은 정리하고 나올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신기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제일 일렉트릭은 뭐 분전반이라든가 배선용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력기기 쪽으로 좀 엮여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지금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쪽은 현대 모비스 향으로 나가고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용 전기 신호 분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일렉트릭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마치 테마주처럼 제일일렉트릭을 보게 되면은 계속 뭐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이번에도 뭐 조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은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력기기나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쪽 모멘텀이 완전히 죽으려면 앞으로도 2, 3년은 더 있어야 된다. 모멘텀은 죽지 않았지만 주가는 높기 때문에 빠질 때 사놓으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제일일렉트릭도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섹터의 반등에 또 이제 일조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기를 뚫고 이번에 11,000원대를 뚫고 다시 또 뭐 한 13,000, 4,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목 내용으로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요번에 올라갈 때 좀 이제 61선 부근이 11,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력기기나 이런 쪽에 할 때는 조금 이제 1티어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내용이 많이 알려진 항시 이렇게 증권사 리포터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일일렉트릭까지 짚어봤습니다. 매수가 근처네요. 11,000원까지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이야기까지 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장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양대산맥, 인터넷 뉴스와 이 TV 방송입니다. 과연 이 중에 1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기존의 강자였던 TV 방송이 그대로 1위 자리를 갖고 있을지, 인터넷 뉴스가 1위로 올라왔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1위는요, 바로 아직까지는 TV 네. 방송입니다. 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의 비중이 지금 30%, 와, 4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른 항목에 비해 저거 괜찮네요. 저 마음에 아니, 들어요. 아니.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잘하는데요, 옛날에 진짜. 흑바TV, 그러니까요. 뭐지? 예. 그럴듯한데요. 괜찮습니다. 예. 진짜 TV 뉴스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이 의미하는 바처럼 네. 이제 TV는 옛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터넷 뉴스가 이제는 TV 방송 못지않게 여론 형성의 영향력을 아주 크게 형성한다는 점, 이 점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언론계에 몸담고 싶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그때 논술 시험이 뉴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논해봐라 막 이런 거 예전에 많았잖아요. 항상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 그렇죠. 뉴미디어. 미디어걸. 그래서 막 저널리즘 관련된 책 읽고 예. 막 그렇죠. 10년 지나니까 확실히 바뀌었어요. 변한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뉴스 물론 상당히 좀 간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들만 알아서 또 큐레이팅을 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가짜 뉴스의 부작용도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조금 편향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쪽만 자꾸 일부만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 우리가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랭킹쇼에서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